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게스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56번부터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보시면은 current affairs. current가 지금의 현재, 그 다음 affair가 일, 사정, 업무. 일, 사정, 업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요즘에 일어난 일들, 시사라고 그러죠. tone이라는 말은 목소리, 말투, 어조라는 뜻이고요. 또는 이게 색감이라고도 쓰입니다. 색감. 색감. 피부 톤이라고 할 때 그 색감이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은 네, 튠이란 말 있죠. 톤, 튠 달라요. 튠은 조율이라는 말이고요. 또는 조율하다도 되고 동사로 쓰이면은 조정하다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같이 외우시면 좋고요. stick to 이거는 주로 내신용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스틱이라는 말 여러분 막대기도 있지만 찌르다가 있죠. 그 찌르다에 to 붙여서 어디 갖다 붙이다 고수하다는 말이 되는데 같은 말로 뭐가 있습니까? cling to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adhere to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hold on to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조금은 다르지만은 attach 물론 이건 이제 수동태일 때 고수하다가 되겠지만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popular 뭐 인기 있는만 있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그래서 팝송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처럼 대중적인 이디엄 관용어라고 하고요. perspective는 요거는 이제 정리한 적 있죠. 여러 번 나왔죠. 이미 관점도 있고 원근법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스펙트가 들어가면 보는 거랑 관련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문장 볼게요. while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접속사 while은 접속사도 있고 사실은 또 명사도 있어요. 잠깐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while 다음에 주어가 보이고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은 접속사라는 얘기인데 접속사 while은 여러분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뭐하는 동안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면에가 있죠. 사실은 두 개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반면에 뭐뭐한다 이렇게 읽어요. 그게 아니고 주어가 동사는 반면에 거꾸로 와야 되거든.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이게 아무래도 먼저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또 많은 예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while을 비록 뭐뭐 하더라도 라고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뭐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장 중에 while이 맨 앞에 나오면 거의 뭐 세 개 중에 두 개는 although라고 읽으면 돼. 보세요. although 비록 A 한다. 그 다음 B 한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A 한다. 그러나 B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역점의 느낌이 나오죠. 근데 while도 그렇게 읽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비록 current affairs programs 시사 프로그램들 이거 프로그램입니다. 얘네들이 are often serious. serious는 진지한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있나요?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진지하다라고 할게요. 자주 진지하다. in tone 어조에서. 그 다음에 sticking to는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 있는 톤을 꾸민다고 하면 약간 이상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분사구문으로 뭐뭐 하면서 sticking to the rules of balance 여기까지 뭐뭇을 고수하면서 이거 좋죠? 바로 균형의 규칙. 이것은 균형이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중립에 가깝죠. 그럼 중립이란 말이 떠오르면 좋겠죠? 중립이 영어로 뭐예요? 형용사가 이제 보통 neutral 그래서 이제 형용사가 많이 쓰이죠. 그 명사로는 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밸런스는 어떤 뜻이죠? 자, 그러는 반면에 혹은 비록 그렇더라도. 그다음 대부분의 더 more popular programs 그 이상의 더 많은 대중 프로그램들은 더 대중적인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상하죠? adapt 쉬운 단어 같은데 여러분 쉬운 단어가 또 가끔 혼동을 주죠? 혼동하면 안 돼요. ada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apt가 있죠. 이제 뭘 얘기할지 대부분 아시죠? 그 다음에 발음 비슷한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adapt는 뒷부분에 opt가 보이죠? 네, opt라는 단어가 또 존재하죠. 동사로 보통 이제 for 같이 쓰는데 opt for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선택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사항을 뭐라고 그래요? 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나온 거죠. adapt는 바로 이 똑같이
채택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양하다죠. 근데 확률상 입양하다는 자주 안 쓰이잖아요. 입양하다 먼저 나오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댑트. 얘도 역시 앱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앱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앱트라는 단어는 형용사고요. 뜻이 뭐냐? 사실 이제 앱트보다는 형용사가 더 많이 쓰이는데 뭐뭐하는 경향 있는 이란 말입니다. 뭐뭐하는 경향 있는. 근데 얘가 명사로 바뀌면은 aptitude가 됩니다. aptitude. 학생들한테 aptitude 물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attitude, 태도. 그거 아니고 aptitude는 적성이나 소질이에요. 적성이나 소질. 달라요? 운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dapt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네, 마지막 adapt는 이 뒷부분에 그냥 apt라는 단어도 있는데 거의 같아요. 능숙한 이런 말입니다. 능숙한. skilled 이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죠. 됐죠? adapt. 채택 입양하다. adapt는 얘기를 하네. adapt는 어디에 적응하다 또는 적용하다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dapt는 발음만 비슷하고 전혀 다른 능숙한이란 말입니다. 같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보시면은 그래서 더 많은 대중 프로그램들은 채택을 해요. 무엇을? A friendly, lighter idiom. 원래는 a friendly idiom이에요. 그런데 lighter라는 형용사가 하나 더 들어갔죠.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첫 번째 형용사와 두 번째 형용사 사이에는 and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 영어에서 이런 걸 좀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a friendly lighter가 같이 이디엄 꾸미는 거예요. 친숙하고 그 다음에 더 가벼운 관용구를 채택을 한대. 그 다음 in which 관계사 수식어죠. We are invited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보이시죠? invite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를 써요. 밑에 적어드리면 invite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씁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초대하다죠. 누구누구를 뭐뭐 하도록 초대하다. 네,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고요. 보통은 이게 사역동사랑 비슷하게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일반적인 번역에서는. 했죠? 그래서 we are invited 되면 우리가 뭐뭐 하게 되었다지. 투부정사 뭐도록 consider 고려하도록. 무엇을 the impact of a particular news items. impact는 영향, 충격. 그래서 여기서 영향. 특정한 뉴스 아이템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었대. from 뭐로부터 고려한다. perspective 관점으로부터. of the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average는 평균도 있지만 지금 사람 꾸미죠. 사람을 꾸밀 때는 그냥 보통의 사람 이런 말입니다. 됐죠? 도로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 그럼 이 지문은 뭡니까? 대조, 비교 대조하고 있죠? 지문이 아니라 문장이. 시사 프로그램은 좀 시리어스하고요. popular 프로그램은 라이터하다 이거죠. 근데 라이터에서 라이터하기 때문에 노리는 효과가 뭐냐 이거지. 바로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시사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하잖아. 잘 모르죠. average person의 입장에서는. 근데 대중 프로그램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네, 56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57번 단어 보시면 aim. 네, aim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명사로 겨냥입니다. 활이나 총 쏠 때 겨냥하는 그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하다라는 뜻도 나오게 되고요. unmasking, 마스크가 쓰여진 거를 없애는 거니까 이제 드러내는 거고요. illusion. 네, 이거는 환상, 착각이란 단어로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반대말이 있어요. this를 붙이면 됩니다. disillu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illusion에서 멀어진 거니까 이게 환상을 깨주는 거. 환상을 깨주는 거에서 각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동사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멸이라는 뜻도 있어요. 올해 EBS 수능 특강에서 이 의미를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두 개 외우시면 좋고요. determinacy 확정성인데 뭐 성이란 말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determine 알잖아요. 결정하다. 그 다음에 precision은 정확성, representation 이 단어를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아는 친구들 많은데 자, represent라는 단어가 있죠. 동사. 그 다음에 다수의 학생들이 이 present하고 혼동을 합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자, represent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인데 일단은 대표적인 뜻이 나타내다. 그 다음에 대표하다. 근데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표현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상징하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네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 건 프레젠트, 자 동사예요. 선물하면 안 돼. 동사할 때 뭐라 그랬어?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제시하다 또는 제출하다. 그러니까 준다라는 뜻으로 제공 동사에 한 붙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표하다라는 뜻, presentation 아시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representation은 여기서는 진술이라고 읽는데 표현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analysis, 발음 analysis, 분석이죠. 자 이제 본문 보시면 it aims at, aim 다음에는 보통 at 하고 뭐 명사를 써서 무엇을 겨냥하다. 그것을 여기서 모르죠? 겨냥한다. unmasking of a previous illusion, previously 예전에 그 어떤 착각을 없애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그 다음에 illusion을 꾸며주는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이렇게 끊는 게 맞아요. 확정성과 정확성의 환상 해도 되고,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of는 뭐뭐의 말고 동격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라는 하는 게 좀 더 어울리긴 하죠. 확정성과 정확성이라고 하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착각을 unmasking, 다 없애는 건데 by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뭐뭐에 의해서라는 거는 수단이지라고, by ing 수단이잖아요. 무엇에 의해서냐? The production of a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 새롭고 alternative, 대안이 되는, 대체 에너지 할 때 쓰잖아요. 어떤 진술, 표현의 생산에 의해서, 생산이란 말이 좀 거슬리면은 표현을 만드는 것, 우리말로 풀었으면 더 좋죠. 의해서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의해서 정확성. 그치? 보통 앞에 있는 말을 꾸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문맥상 누굴 꾸미는 게 맞아요? 의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연결하는 거는 문맥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rather than 왜요? 뒤에 거라기보다는, 뭐뭐 하기보다는 앞에 거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가야 돼요. 뭐 하기보다는 achieving, 여기 at이 왜 있어요? 처음에 aim 다음에 at 썼죠? 여기도 aim at이죠. aim을 한 번만 쓴 거죠. 뭐를 목표로 하는 대신에 achieving truth, 진실을 성취하는 거. 이번에도 by 뭐뭐에 의해서, 여기 수단이죠. careful analysis, 세심한 분석. of 의보다는 뭐뭐에 대한 what was right and wrong, 명사절 묶어줬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한 분석.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 어디에서, 그 여기서는 도즈가 뒤에 representation이죠. 그 예전의 표현에서 뭐가 틀리고 맞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진실을 성취하기보다는 그랬어요. then이 있으면, 만약에 앞에 A가 있고 뭐뭐뭐 한 다음에 then 다음에 B가 나오면 B보다 A를 이제 뭐 비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의 그 비교가 아닐 때는 A가 B보다 뭐뭐하다 그러면 B는 뭡니까? 그냥 비교의 대상이죠. B가 중심 소재가 아니자. 진짜 소재는 A가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놓치면 안 됩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이런 일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있는 거, masking of previous illusion이 핵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unmasking of previous illusion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정확성이니 확정성이지 하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착각을 없애요. 어떻게 말해서? 대안의 표현을 만들어.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생기면 그거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냥 옳고 그름을 분석해서 트루스 하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객관적인 태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58번 문장 보겠습니다. face. 얼마 전에도 지난번인가요? 지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face가 동사를 쓰면 직면하다. 그 다음에 그때 선생님이 face 관련 표현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save face. 뭐예요? 체면을 살리다. lose face. 체면을 잃다. 체면이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face의 형용사가 facial, 얼굴에 라는 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된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superficial. 중요 단어죠? 뭐라고 했어요? 피상적인. 자, 기타 등등 말씀드렸고요. 이게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습니까? confront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연결사고, 유효고요. 조금은 다르지만 encounter는 우연히 마주치다, 한자로 뭐 조우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비슷한 분어가 되고요. landfill, 매립지, provision,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provide에서 나온 거죠. provide의 명사형으로 바뀐 건데 provide가 제공하다죠. provision은 물론 당연히 제공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라는 뜻도 있고 조항, 조약 내용 중에 조항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가끔 이게 식량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준비된 것 이런 말로.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좀 존재하긴 하고요. dispose of. 근데 밑에 보시면 dispose of. 역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dispose라는 동사와 of를 붙인 dispose of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dispose는 멀리 갖다 놓는 거니까 배치하다 혹은 성향을 가지게 하다. 똑같이 멀리 놓는 거긴 하지만 dispose of는 처분하다, 처리하다, 갖다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dispose의 명사형이 뭐였어요? dispose의 명사형 중에 뭐가 있었어? disposition. 이게 뭐죠?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dispose of의 명사형이 바로 disposal, 처리라는 뜻이 됩니다. 구분하시고요. household, 세대 가정, 그다음 disposal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볼게요. Many examples, 많은 예시들 of such green taxes, 그런 친환경 세금, 그린 친환경이라고 금방 읽히죠? 그것이 존재한다. example이 존재한다. 자, 일단 그 다음 facing. 자, ing가 문장 맨 앞에 넣으면 은 동명사로 뭐뭐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뭐 하면서 라는 분사구문일 수도 있죠. 항상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동명사만 떠오르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구분할까? 확률상으로 이런 경우 말하면 만약에 ing가 먼저 있고 주어동사가 뒤에 나온다. 그럼 이거는 100% 분사구문입니다. 동명사가 주어동사 앞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뭐뭐 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ing가 있고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와. 그럼 이거는 동명사가 되겠지. 뭐뭐 하는 것은 동사하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도 보시면 facing으로 시작했지? 그 다음에 빨리 눈을 돌려보면은 뭐가 보여요? Some cities have required. 조동사 보이죠? 그럼 뭘로 읽어야 돼? 분사구문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죠. 분사구문.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직면하면서. 무엇의 landfill cost. 쓰레기 매립 비용. labor expense. 노동 비용. and related cost. 관련된 비용. 어디에서? 좀 기니까 끊어볼까요? In the provision of garbage disposal. 쓰레기 처리에 제공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는 앞에 있는 애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는 문장 구조에서 필요 없고요. 그 다음 Some cities have required household to dispose. require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몇몇 도시들은 요구했대. 세대들을 요구했다 이러면 안 돼. 오형식은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연결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 하도록 요구했어? Dispose of all waste.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in 어디로? Special trash bags. 특별한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그 다음에 purchased 동사인가? 아니죠. 앞에 있는 bag을 꾸미는 거겠지. pp 구매된 by consumer themselves. 명사 뒤에다가 제기대명사 붙이면은 강조하는 겁니다. 소비자 스스로에 의해서 구매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맥상으로는 빼고 해도 상관없죠. And often costing $1 or more each. 여기 costing이 ing 왜 있나? 왜 있어요? 분사 구문이에요. 보이시나요? 저 앞에 purchased가 첫 번째 분사라면 얘가 두 번째 분사입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해도 되고 분사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는 구매되는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and costing. 코스트? 딱 마주치면 가끔 해석 못하는 친구들 봤는데 여러분 cost가 동사를 쓰이면 비용이 들게 하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이것만 알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있냐? 희생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희생시키다.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costing $1 or more. 요 혹은 쯤이라고 읽으면 되죠. 뭐 그 이상도 되고요. each는 각각이 봉투 하나당 $1나 그 정도 비용을 들게 하는. 이게 뭐예요? 종량제 봉투죠. 여러분 쓰레기 막 버리면 안 되잖아.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친환경 세금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따옴표 있나? 이 독해하다 보면은 따옴표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따옴표 외쳤을까 물어보면은 강조라고 그래.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독해에서 따옴표 가는 일은 이제 코테이션 마크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따옴표 할 때 따옴이 그 뭡니까? 따왔다 이거잖아. 그 한자로 인용이라는 건데 하여튼 인용부호인 따옴표가 하는 일이 뭐냐? 강조? 네,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수능 지문이나 또 대부분의 영어 문장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뭘로 쓰이냐면은 원래의 의미를 벗어난 원래 그 의미가 아닌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그린텍스는 친환경 세금이잖아. 근데 문맥을 보세요. 여기서 친환경 세금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 돈 주고 사는 종량제 봉투죠. 그 돈 주고 사야 되잖아. 이것을 그린텍스의 한 가지 예시로 본 건데 그럼 종량제 봉투가 세금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약간 다르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내용 이거 얘기하면서 나 말씀드렸는데 그 쓰레기 매립에 여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소각도 해야 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돈 주고 사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1달러나 하나 보죠? 되게 비싼가 봐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되셨고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59번 문장. 먼저 subjective, 주관적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거 말고 젝트로 끝나는 애들, 젝트로 끝나는 유사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런 애들이 다 젝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젝트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쏜다 뜻이에요. 쏘는 거랑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ubject부터 볼게요. 서브는 아래쪽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설명했으니까 바로 갈게요. subject 굉장히 뜻이 많은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일단 여러분이 잘 아는 주제, 그 다음에 학과 과목, 그 다음부터 이제 답이 떠올라야지 실전에서 강한 거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피실험자, 주로 나오는 게 피실험자 또는 사진 찍히는 대상 피사체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이라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죠? 요즘에 교재 많이 보이더만 형용사를 뭐라고 했어? 뭐뭇에 종속되는 또는 영향을 받는 솔직히 백성 빼고는 다 필요합니다. 백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겠죠? 그 다음에 object가 있습니다. object. 일단 명사할 때는 뭐 사물.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죠. 목적, 대상, 그 다음에 객체가 있고 동사가 떠올라야지 뭡니까? 반대하다. 자, reject는 너무나 잘 아시죠? 거절하다죠. 리가 뒤로잖아. 나한테 오는 걸 다시 뒤로 돌려보내서 던져버리는 거고요. 그 젝트는 던지다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인젝트는 안에다가 던지는 거니까 주입하다가 됩니다. 주사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 프로젝트. 선생님 프로젝트 계획. 예, 틀리진 않아요. 계획이라는 듯 뭐 계획보다는 기획에 가까운데 기획이나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느냐? 일단 계획하다 뭐 동사도 있어요. 앞에 말한 단어들의 동사형도 있는데 자 프로는 어느 방향이야? forward 앞으로죠. 그 다음에 젝트가 던지는 거 쏘는 거니까 이게 뭐야? 바로 발사하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투영하다가 있어. 투영하다. 투 하는 게 던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뭐 그림자 같은 걸 투영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면 빔 프로젝트 여러분 이제 뭐 빔 프로젝트 보신 적 있죠? 빔을 쏘는 거잖아. 거기서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생각 같은 것을 누구의 대상에 투영한다 이런 말도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젝트 접두사 e는 ex랑 똑같이 out 바깥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분출하다 이런 분출하다가 아니고요. 분출하다가 아니고 꺼내다 이런 말입니다. 꺼내다 됐죠? 뭐 쫓아내다도 있고 그 다음에 adjective는 뭐 이런 단어는 중요하진 않은데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단어 설명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A가 보통 형용사를 줄여서 부사는 영어로 adverb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AD라고 표시하는 분도 있고 ADV까지 쓰는 분도 있죠. 형용사도 어떤 분들은 ADZ까지 쓰는 분도 있고 이제 표시하는 게 다른데 하여튼 이런 단어입니다. 됐죠? conception 개념, untouched 됐죠? whatever the motives 그리고 the author's subjective conception of the word 주어 stand가 동사예요. 1번에까지 봤는데요. whatever 자, 일반적인 형태로는 whatever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그럼 주어가 뭐뭐 하든지 무엇이든지인데 지금 동사가 없어. 그지? 모티브 명사만 있고 동사가 없어. 어디 갔어? 네, 예전에다 뭐 수능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 있는데 whatever절은 뒤에 나오는 비동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ybe지만 그냥 하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생략이 가능해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whatever절이 지금 주어 동사 앞에 있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no matter what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도 됩니다.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뭐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 of the world 세상의 개념 이런 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of는 뒤에 거를일 수도 있고 뒤에 거 은는이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뒤에 거를 을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뭐뭐에 대한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 세상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이 stand 서 있어. Between the reader and the original untouched word. Between A and B 뭐뭐뭐 사이고요. 독자와 그리고 the original untouched word는 이렇게 아까는 뭐 있었죠? 형용사, 형용사가 뒤에 명사 꾸미죠. 독장 원래의 손대지 않은 세상 그 사이에 서 있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에 꾸미는 거죠? On which the story is based.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하다 해서 on이 앞으로 간 거지. 스토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세상 그 사이에 서 있대. 자, 다시 볼게요.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뭐 세계관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은 독자와 그러니까 작가의 그 상대인 독자 그리고 또 그 작가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그 기반을 둔 이 세상 그 사이에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읽는 거 어렵지 않죠. 이 문장이 뭐 해석이 안 되진 않잖아요. 이제 독해로 넘어가야죠. 독해 말 그대로 읽고 이해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작가의 뭐뭇이 해야 된다 뭐 앞에 should나 must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서 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뭔지 아십니까? 현재 시제는 일반적 현상이나 실제 일어난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가 뭐뭐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실제 작가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 작가의 주관적인 이해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untouched world 뭐 이 세상이 있고 그 사이에 작가의 주관성이 어떤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으로 말하면 독자하고 세상이 대조 개념인가 봐요. 그 사이에 작가가 있다는 거 말하는 거 봐서는 어떤 식으로냐? 뭐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알 수 없죠. 앞뒤 문장 더 있어야지 실전에서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작가의 주관적인 이해. 작가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관적인 생각. 이 생각이란 거는 독자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어떻게 읽었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독자도 주관적인 생각이 있겠지. 그럼 반대로 세상은 객관적일까? 언터치드 오리지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작가는 이 세상을 자기가 바라본 그림을 독자에게 전달해 줄 때 주관적 생각이 개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60번 문장 보겠습니다. visible, 눈에 볼 수 있는. visual하고 달라요. visual은 그냥 눈에 시각적인 이거죠. 당연히 다르죠. ABL이면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간단한 거지만 또 audi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edible 있고요. 그 다음에 tangible 있습니다.
오더블은 오디오가 들어가죠. 들을 수 있는 이거겠지. 한자로 볼 수 있는을 가시,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거 가청 뭐 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에더블은 먹을 수 있는 식용유 이런 말이죠.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텐저블이에요. 텐저블. 텐저블은 손댈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만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형체가 있는 거죠. 유형의 이런 말이에요. 반대말은 intangible입니다. 그럼 무형이겠죠. 혹은 만질 수가 없는. 됐죠? outline, 바깥에 선 그린 거니까 윤곽선이죠. 또는 개요란 뜻도 있어요. 개요. 간단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된 단어들 조금 보실게요. 아웃이 아니고 underscore. 여러분 underscore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underline, 먼저 underline. 언더 밑에다가 라인 선 긋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강조하다죠. 밑에다가 선 그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말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말을 놓치는데 스트레스도 동사로 강조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highlight. 원래는 형광펜이죠. 형광펜 칠하는 거 중요한데 칠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emphasize. 역시 강조하다라는 대표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underscore. underscore도 밑줄 치는 거예요. 역시 강조하다죠. 윤곽하면은 뭐 실루엣이란 말 똑같진 않은데 좀 비슷하죠. 실루엣. 실루엣도 실제 이문에 가끔 나오죠. 리를 드러내다, 베일 가리다. 이 리윌의 뒷부분의 베일이 이 베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리가 다시 없애는 거고요. 디멘션 세 개죠. 차원, 치수, 측면. 차원, 치수, 측면. 됐죠? Cinema is valuable. 영화는 귀중해. Not for its ability. 그 능력 때문에, 여기선 때문에가 어울리죠. 때문이 아니래. 뭐 때문이야? To make, 앞에 있는 ability 꿈이죠. Make visible the hidden outlines of reality. 그 다음에 but. 나대의 법비가 큰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Make visible.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Make visible the hidden outline. 이 문장 구조 어떻게 돼요? 문장은 아니지만 만들다가 동사고요. hidden outline이 목적어고 visible이 목적 보호예요. 원래는 오형식이잖아. 오형식은 원래 어떻게 써야 돼? 동사, 목적어, 형용사인데 지금 둘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니? 목적어가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럴 때 가목적어 이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게 만드는 능력. 이거를 눈에 보이는 이라고 읽으면 안 돼. 저번에 말했잖아. 눈에 보이는 뭐 윤곽선 이러면 안 됩니다. 됐죠? 눈에 보이게 만들어 무엇을? 뭐뭐를이죠. 감춰진 윤곽. 우리 현실에 감춰진 윤곽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능력. 그것 때문이 아니고 for its ability. 역시 때문에죠. 바로 그 영화의 능력 때문에. 무슨 능력? To reveal 무엇을 드러내는. What reality self veils. what 다음에 조동사죠. 현실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제개대명사 강조 그 자체가 reveal 가리는 것. 현실이 가리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 다음에 하이프는 보통 보충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동격으로 보면 돼. 즉 그게 뭐냐면 the dimension of fantasy. 환상의 영역. 차원. 여기서 환상의 차원은 누구에 대한 부연 설명 동격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거. 현실이 감춘 거. 현실이 감춘 게 즉 이제 뭐 판타지가 되겠죠. 자, 읽어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영화가 가치 있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즉 영화의 존재 이유가 이쪽이 아니라 뒤에 거라고 그랬어. 항상 중요한 건 나대기 법비에서 뒤에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영화가 우리 현실에 감춰진 윤곽선을 눈에 보이게 하는 능력. 그게 아니고 진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는 현실이 감춘 것, 즉 판타지를 드러내는 능력 때문이래. 판타지 영화? 판타지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가리다나 감추는 것과 비슷하겠죠. 감추고 있는 판타지 영역을 영화가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하고 읽으면은 착각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얼핏 보면은 비슷한 말이에요. 느껴지시나요? 우리 현실에 감춰진 아웃라인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 현실이 감춘 것을 드러내는 거. 비슷하잖아? 네, 그지. 표현이 되게 비슷하죠. 근데 얘 때문이 아니라 얘 때문이래.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 A 때문이 아니라 A 때문이다. 아니, A 때문, 아니, 뭐, 잘못 썼네요? A가 아니라 A다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 뭐가 느껴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요? 찾아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직접 찾아내야지. 뭐, 빈칸이나, 하미추론이나 어휘 문제 같은 거에서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영화는 우리 현실에 감춰진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 현실이 감추고 있는 판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판타지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리얼리티가 감춘 것을 뭔지 직접 밝힌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메이크 비저블하는 거나 감춘 거를 메일하는 거나 같은 말 아니야 이거지. 여기는 히든이라고 그랬고 밑에는 메일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뭐가 달라요? 이게 있고 없고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있고 없고요. 잘 봐요. 우리 현실에 숨겨진 아웃라인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과 우리 현실이 감춘 이제 부연 설명으로 판타지 디멘션을 드러내는 것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드러내는 거냐? 아웃라인이 아닌 걸 드러내는 거냐? 그게 뭡니까? 이미 한글 써는 것처럼 윤곽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윤곽선은 사물 전체를 보는 겁니까? 겉만 보는 겁니까? 겉만 보는 거잖아요. 대략적인 것만 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영화는 우리 현실의 아웃라인, 그러니까 대강의 모습을 감춰놓은 걸 눈에 보이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현실이 감춘 아웃라인만이 아닌 현실이 감춘 사실상의 모든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공상 영역 이런 걸 드러내는 거라고. 이거는 부연 설명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아웃라인과 있냐 없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60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